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9회차 결과 1등이 6명이 나오면서 끝이 났고, 제가 공유드린 48,000원 최종 픽은 10경기에 적중을 하면서 아쉽게도 2회 연속 등수 적중에는 실패를 했지만, 가장 큰 이변이었던 투표율 17%의 맨체스터 시티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면서 원픽으로 이변 적중에 성공을 했고, 투표율 23%였던 본머스의 패배도 승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머스의 패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도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분석 내용을 모두 들어보신 분께서는 충분히 2등까지도 가능했던 회차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등수에 들어가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 결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해드렸었는지, 결과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일주일 동안은 A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축구토토 승무패에도 국가대표 경기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국가대표 경기의 경우가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선수들은 좋은데 모이면 비용신이 되는 팀들이 은근히 많아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잉글랜드 같은 팀이 대표적이고, 솔직히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표팀도 선수들 이름빨에 비해서 경기력은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회차의 경우는 분석이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2월 가능성이 큰 회차라서 아마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최종픽 이미지로만 공유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추후에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 구독자분들은 안 챙기냐면서 댓글로 욕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봐야 뭐 신고만 당하고 이득되실 거 없으니까 한 달에 4,990원, 솔직히 뭐 프로토 한 장을 사도 기본 10,000원씩 사시는 분들이 한 달에 4,990원 아까워서 멤버십 가입 안 하고 욕을 한다는 건 참으로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면서 편하게 가입하셔서 골 때리는 TV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19회차 결과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에버턴 대 웨스트햄이었죠. 자, 이 경기의 경우는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지만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단 한 번밖에 없었고, 에버튼이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는 제외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에버턴의 경우가 모예스 감독 선임 이후에 리그 8경기째 패배가 없기 때문에 에버턴의 단통 승리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에버턴의 경우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을 활용하는 팀인데, 모예스 감독 부임 이후에 8경기 무패를 기록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상대팀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 경기에서는 에버튼이 웨스트햄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기존에 해오던 플레이가 잘 안 먹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버턴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분석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에버턴이 점유율 54%를 가져가면서 웨스트햄보다 많은 점유율을 가져갔던 경기였고, 웨스트햄의 토마스 수책 선수에게 선제골을 먹히면서 0대1로 에버튼이 패배를 하나 싶었는데, 후반전 로즈타임에 기어코 에버턴의 제고 브라이언 선수가 헤딩 극장 동점골을 쳐넣으면서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에버턴의 동점골이 딱 들어가는데 너무 열받아서 미치겠더라고요. 에버턴은 이 경기로 인해서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가 4연속 무승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였죠. 맨체스터 시티 대 브라이턴. 자, 이 경기는 현재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 투표율에 굉장히 많은 투표율이 몰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맨시티의 경우는 점유율을 쥐고 수비 라인을 굉장히 올려가면서 공격 작업을 하는데,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이번 시즌 너무나도 크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양측면에 미토마카오르 선수와 얀쿠베 민테 같은 선수가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주도권을 쥐고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공격 작업 중에 볼을 뺏기면서 이런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에게 순식간에 역습으로 브라이턴에 쳐맞느냐의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난하게 맨시티의 승리가 나오기는 어려운 경기다 말씀을 드리면서,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맨시티의 홈 경기장이라는 이점을 생각해 볼 때 무승부로 브라이턴의 연승이 끊어질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맨시티의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번 회차 최대 이변 적중을 시켰습니다.
선제골은 맨시티의 오마르 마르무시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홀란드 선수가 침착하게 성공을 시켰죠. 그 후에 브라이턴의 에스투피니안 선수가 기가 막힌 다이렉트 프리킥을 성공을 시키면서 동점을 만들었고 맨시티의 오마르 마르무시 선수가 그 이후에 기가 막힌 중거리 슛으로 다시 맨시티가 앞서 나갔었죠. 그 후에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브라이턴이 코너킥 상황에서 맨시티 골대 앞 혼전 상황에 맨시티의 후사노프 선수 몸에 맞고 들어가는 자책골이 나오면서 2대2 상황이 나왔고 그 이후에 치고받고 했지만 그대로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맨시티의 마르무시 선수는 완벽하게 적응을 마친 것 같은데 수비수인 후사노프 선수는 영입 이후에 벌써 두 번째 실점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 선수 멘탈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이 보이네요. 자, 3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울버햄튼이었죠.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사우스햄튼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고 홈발이 있는 팀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의 경우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라르센 선수나 주안 고메즈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득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라르센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려주면서 팀의 1대2 승리에 확실히 기여를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그래도 슈팅은 어느 정도 가져가긴 하는데 정말 결정력이 쓰레기 수준이라 사실상 폴 오누아쇼 선수의 득점도 골대 맞고 나오는 걸 밀어넣는 볼이어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강등 1순위답다라고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자, 4번 경기 마요르카 대 에스파뇰. 자,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어떤 결과도 나올 수가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로 마요르카의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롱볼을 많이 활용하고 제공권 승률이 굉장히 좋은 팀으로 세트피스 득점 역시 라리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팀인데 에스파뇰 같은 경우가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공동 2위를 기록 중으로 세트피스 방어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마요르카 역시도 이번 시즌 카운터어택 실점이 라리가 공동 2위를 기록 중인 팀인데 에스파뇰의 경우가 카운터어택 득점 라리가 공동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서로 강점과 약점이 맞물리는 상황이라서 어떤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승부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고 결과는 마요르카가 2대1로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득점은 마요르카의 무리키 선수가 상대팀 골대에 대갈박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에스파뇰의 크로스가 올라올 때 헤딩을 떴다가 기가 막히게 헤딩 자책골을 터뜨려줘서 에스파뇰이 오히려 앞서 나갔었고 후반전에 무리키 선수가 페널티킥을 찾는데 에스파뇰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무리키 선수에게는 최악의 날이 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바로 2분 뒤에 마요르카의 아사노 타쿠마 선수의 헤딩 득점이 터지면서 1대1 동점 상황이 만들어졌고 후반 로즈타임에 무리키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키면서 극적인 역전 승리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5번 경기 본머스 대 브랜드포였죠. 자, 이 경기의 경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본머스의 경우 이번 시즌 굉장히 전방 압박을 잘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고 브랜드포의 경우는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엄청 심했지만 제가 최근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 경기력의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본머스의 경우가 브랜드포만 만났다 하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6번의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본머스가 브랜드포에 승리를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라올라 감독이 본머스에 선임된 이후에도 승리가 없다라는 게 문제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브랜드포가 본머스의 공략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머스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결과는 본머스가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투표율 23%의 역배에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선제골은 본머스에서 먼저 나왔는데 케르케즈 선수가 박스 안에서 크로스한 볼이 브랜드포의 야넬트 선수의 몸에 맞으면서 자책골이 들어가서 1대0으로 본머스가 앞서 나갔는데 브랜드포의 코너킥 상황에서 은베우모 선수의 코너킥, 요한네 위사 선수의 완벽한 헤딩슛으로 에이스 둘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후반 70분에 본머스 진영에서 브랜드포가 드로잉을 했고 그 공이 박스 안으로 흘러들어오면서 네르고로 선수 발 앞에 떨어지면서 바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1대2로 브랜드포가 앞서 나갔고 그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브랜드포가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본머스가 경기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경기였고 골 운이 이날따라 좀 많이 안 따라줬던 본머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6번 경기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였죠.
이 경기는 뭐 비아레알의 경우 홈이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 비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갈 텐데 비아레알의 경우는 점유율이 낮을 때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카운터 어택에 의한 비아레알의 득점을 생각해 봤는데 이걸 더 잘하는 게 레알 마드리드다 말씀을 드렸었죠. 유일하게 비아레알이 우세한 건 체력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이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 안배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번 주만 끝나면 A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리그 경기가 3월 30일 전까지는 없어서 라리가에서 승점은 같으나 골득실에 밀려 2위를 기록 중인 레알 마드리드가 무조건 승점 3점 따놓고 A매치 기간을 맞이할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비아레알의 단통 패배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1대2로 비아레알이 패배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선제골은 비아레알이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 혼전 속에 후안 포이스 선수가 골을 기록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 역시나 최근 골 결정력에 물이 오른 은바페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려주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이끌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7번 경기 지로나 대 발렌시아 경기였죠.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이번 시즌 아직까지 원정에서 1승도 없는 원정 쓰레기 발렌시아와의 경기로 지로나가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최근에 확실히 발렌시아가 경기력이 올라왔다라는 게 보였고 주전 공격 자원인 죄송합니다. 주전 공격 자원인 휴고 듀로 선수와 루이스 리오아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승리의 가망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최근 발렌시아의 디에고 로페즈 선수와 우마르 사디크 선수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5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지로나를 상대로 이번 시즌 원정 첫 승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로나의 무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분석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던 발렌시아의 디에고 로페즈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을 하면서 발렌시아가 앞서 나갔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들어온 지로나의 스투아니 선수가 헤딩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지로나의 공격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날 발렌시아의 골키퍼인 마말다슈빌리 선수가 컨디션이 발딱서서 선방 능력이 굉장히 좋았었죠. 자, 8번 경기 아스날 대 첼시였습니다.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첼시의 경우가 니콜라스 잭슨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된 이후에 뭔가 시원치 않은 뭔가 똥을 쌌는데 닦지 않은 찝찝한 기분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유로 이번 시즌 첼시가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니콜라스 잭슨 선수가 최전방에서 골도 잘 넣었지만 볼을 받아서 지켜주면서 패스를 넣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콜 팔머 선수의 득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말씀을 드렸었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승리냐 무승부냐에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스날이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첼시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가 2번이 있었는데 2번 모두 패배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을 드리면서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고 아스날의 미켈 메리노 선수의 헤딩 득점으로 1대0 아스날이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풀럼 대 토트넘이었죠. 자,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토트넘의 경우 주중 유로파 경기를 치렀고 체력적으로 풀럼에 비해 뒤처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은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더벤과 로메로 선수가 수비 라인에 복귀를 했고 손흥민 선수도 후반전에는 출전을 해서 충분히 풀럼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풀럼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을 보는 순간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 새끼 뭔 생각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반더벤 선수는 아예 출전도 안 시켰고 로메로 선수도 후반전 68분에 교체 아웃을 시켰죠. 그 후에 78분, 88분에 두 골을 처먹히면서 2대0으로 토트넘이 패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로테이션을 돌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경기라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그를 포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경기 세비야 대 빌바오. 자, 세비야가 4경기 연속으로 리그에서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그 4경기가 사실상 빌바오보다는 순위가 낮은 팀들을 상대로 2승 2무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빌바오가 유로파 경기를 주중에 치러서 체력적으로 불리하다고 해도 세비야가 승리하기란 어려운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빌바오의 경우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라리가에서 공동 2위를 기록 중일 만큼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은 팀인데 세비야의 경우는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 공동 3위를 기록 중으로 세트피스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점에서 세비야가 이변을 내기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경기에서 팽팽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가 후반전 83분에 빌바오가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알바레즈 선수의 헤딩골이 터지면서 역시 빌바오의 세트피스 득점이 높고 세비야의 세트피스 실점이 높다라는 분석 내용이 그대로 경기에 나오는 상황을 보여줬죠.
전반에 빌바오가 페널티킥으로 앞서 나갈 수 있던 상황도 있었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무승부로 가는 건가 조금은 쫄았었는데 다행히 빌바오의 세트피스 헤딩골이 터져서 다행이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11번 경기 라요 대 소시에다였죠. 자, 이 경기 결과가 진짜 정말 아쉬웠는데 라요의 경우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든 적게 가져가든 상대팀의 빌드업을 계속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턴오버를 굉장히 많이 나오게 하는 팀이고 라요가 특히 홈 경기장이라면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빌드업 통계치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할 정도로 라요를 상대하는 팀의 빌드업이 잘 안 되는 경기장이다라고 볼 때 이번 시즌 점유율이 라리가에서 4위를 기록 중이고 짧은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소시에다가 굉장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소시에다의 이번 시즌 원정 득점력 자체가 라리가에서 꼴찌에서 2등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라요의 패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많았다라는 점과 주전 수비 자원인 압돌무민 선수와 공격 자원인 이시파라존, 카멜로, 은테카 같은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무승부에 대한 의심을 계속 해봐야 되는 경기이고 원정에서 소시에다가 5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한번 끊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싶어서 승무 라요의 승무 투픽에서 고민을 하다가 구매 금액을 5만 원 이하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무승부를 빼고 라요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했는데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아쉽게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자, 12번 경기 오사수나 대 헤타페였죠. 자, 이 경기는 오사수나의 승무 투픽에서 결과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봤던 경기로 오사수나의 홈파를 생각하면 단통 승리로 가고 싶지만 헤타페의 경우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AT 마드리드 다음으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실점이 없는 팀이고 지난 AT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AT 마드리드 퇴장 이후에 2골을 넣으면서 극적인 2대1 역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기세를 탔다라고 보여서 쉽게 오사수나의 승리로 선택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오사수나보다 이번 시즌 점유율을 더 낮게 가져가면서 오사수나보다 더 많은 롱볼 패스를 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홈발이 좋은 오사수나라고 해도 기존에 보여주던 경기력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경기가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시작은 역시나 오사수나의 부디미르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키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 이날 비아레알에서 임대해온 헤타페의 라몬 테레츠라는 선수가 지금까지 득점이 없었던 선수였는데 컨디션이 발딱 섰는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 경기 헤타페의 역전 승리를 이끌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13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맨유. 자, 이 경기는 제가 맨유 경기를 2주 연속 적중을 시키고 있다. 맨유와 4대가 안 맞았었는데 맨유의 저주를 풀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레스터 시티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죠. 다만 맨유가 최근에 부상자들로 인해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지금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치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자칫하면 이변이 터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 2위를 기록 중인 팀에다가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5위를 기록 중인데 맨유의 경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 공동 4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솔직히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말고는 필드골이 기대가 안 되는 맨유지만 세트피스로라도 득점을 해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고 맨유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도 있어서 레스터 시티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고 결과는 0대3 맨유가 대승을 기록을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호일룬 선수와 가르나초 선수가 각각 골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2025년 첫 골을 기록을 한 거고 세 번째 득점은 역시 페르난데스 선수가 기록을 해줬던 경기였습니다. 호일룬 선수하고 가르나초 선수가 골을 넣은 걸 보면 레스터 시티의 수비는 참 처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 14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였죠. 자, 이 경기는 AT 마드리드의 무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하피냐와 야말 선수는 미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즌 홈에서 단일 패도 기록하고 있지 않으면서 라리가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 AT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AT 마드리드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진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라이브로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었는데 AT 마드리드는 철저하게 선수비 후역습으로 재미를 보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갔었는데 후반전 72분에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바르셀로나의 미친 득점력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경기 종료 직전까지 4골을 집어넣으면서 AT 마드리드의 멘탈을 탈탈 털어놨고 분석 때 말씀드린 하피냐 선수는 진짜 선발로 출전해서 경기 종료 때까지 전방 압박을 미친 듯이 해줬고 야말 선수도 측면 돌파를 통해서 득점까지 기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서 들어간 페란 토레스 선수 역시 멀티골을 기록을 해주면서 정말 미친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왜 그러냐면 AT 마드리드의 경우는
시메오네 감독 부임 이후에 에이티 마드리드가 두 골 우위인 상태에서 단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었고 두 골 리드를 못 지키고 패배를 한 게 07-08 시즌에 비아레알의 3대4 패배 이후 17년 만인 상황이고 라리가 662경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을 만큼 대단한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19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회차들의 경우는 A매치 경기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좀 고민을 해보고 유튜브 게시글을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